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부자 차대입니다. 좋았어! 진행시켜! 자, 오늘 진행시킬 이야기는 셀링 프로세스의 마인드 편, 배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강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강에 마음이 드셨나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어! 제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1강에 뭔가 분량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2강, 3강, 4강, 5강, 6강 똑같이 1강과 비슷한 분량으로 갈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이겨내시고 하루에 2시간씩이면 그래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저와 맞게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배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것은 외국에서 큰 화제가 된 한국식 백핸드 교육 방법입니다. 처음엔 아주 간단한 뒤로 점프하는 동작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 난이도를 높여 큰 팔각형 폼매트를 이용해 뒤로 손짓고 넘는 동작을 익히며 거꾸로 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점프를 추가하여 본격적인 백핸드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감탄한 점은 선생님이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을 꾸준히 격려한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백핸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백플립까지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큰 화제가 된 한국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태권도장은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아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어디냐고. 좌표 찍어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저 태권도장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태권도장의 배움이라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백플립 할 줄 모르고 저렇게 하는 애들 보니까 저도 신기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저렇게. 근데 실제로 배울 때 저렇게 배운다고 해요. 이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운다고 해요. 근데 그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계단식으로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 계단을 밟지 않고는 다음 계단을 밟을 수가 없어. 생각보다 이 계단이 높거든요. 이 계단을 안 밟으면 그 다음 계단 못 밟는 거야.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복리부자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복리부자님은 저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의 셀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권리 분쟁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제조를 하고 ODM을 한다거나 이러한 셀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제 상품을 브랜딩하고 진행할 때는 맨날 들었던 이야기고 맨날 보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제작은 진짜 어렵고요. 제 상품을 바디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에 있는 그 부품 하나에 그 깎는 각도도 앞에가 아니라 뒤고 이런 걸 공장이랑 얘기할 때 와, 진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미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상품도 있고 이거랑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도 분명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그 샘플을 보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윗 계단으로 가려면 이 아랫 계단으로 밟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배움은 한 걸음씩입니다. 성인이 되고 너무 당연하게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영어를 배울 때 대표님 영어를 못한다고 칠게요. 지금 영어를 잘 못해. 못하시는 분 훨씬 많긴 하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가 내가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성인이 돼도 배우는 방식이 다르던가요?
똑같이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요. 똑같이 네이티브랑 얘기하고 최대한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아이 때나 어른이 돼서나 배움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건 똑같아요. 대표님들. 이전 계단을 밟고 한 단계 한 단계 배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았어! 이해하셨다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돈 버는 셀러가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두 번째, 장기적 시야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온라인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 내가 해보면 장기적 시야 갖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장기적 시야의 핵심 개념은 뭐냐? 이 가치를 우리가 가치 제공 때 배웠죠? 돈을 번다고가 아니라 가치를 준다고 해요. 가치를 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돈을 오래 벌겠죠. 그리고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누적되고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관점이다. 단타의 마케팅 대신 복리 구조를 설계를 하고 히트 상품보다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을 만들고 오늘 팔고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는 복리죠. 그게 장기적 시야이고요. 단기적 시야와 단기적 시야의 차이. 단기적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대표님 정말 돈을 빨리 벌고 싶다면 그냥 알바를 하세요. 그게 맞지. 그죠? 안 뜨면, 안 팔리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럴 거면 그냥 알바를 하세요. 그게 맞죠. 유행템, 가격 경쟁을 투자 방향으로 봐요. 다음 달에 뭐 할까? 다다음 달에 뭐 할까? 이제 여름이잖아. 뭐 팔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장기적 시야가 없는 셀러겠죠. 이거 되면 이거 하면 돈 벌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대표적인 단기적 시야입니다. 저 장기적 시야는 자산이 늘길 바래요. 이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셀러의 입장에서 자산은 뭘까요? 셀러 입장에서 자산. 상품이겠죠. 잘 팔리는 상품이겠죠. 잘 팔리는 상품은 자산이고요. 안 팔리는 상품은 비용이 됩니다. 대표님들. 자산과 비용의 차이 뭔지 아시죠? 투자와 자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린 다 성인이잖아요. 투자와 자산은 다른 개념이잖아. 그죠? 자산과 비용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안 팔리는 상품은 비용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자산이 돼요. 이 개념 찾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지속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지속. 자, 그 다음에 투자 방향은 상품의 질. 내가 이번에 들여온 상품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 상품의 질을 올려요. 패키지를 좀 더 이쁘게 만들면 좋겠다. 질을 올려요. 이러한 식으로 투자의 방향이 이제 상품의 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가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나랑 직원이 더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또한 브랜드 상품이 우리는 뭐 브랜드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를 만들 수 없어요. 룰루레몬을 처음에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비를 쏟아부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몰 브랜드는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구에 가면 어떤 브랜드가 유독 1, 2위를 먹고 있고 공구를 사는 사람들은 유독 그 브랜드를 알아. 참 신기하게. 아무도 몰라. 근데 공구를 사는 사람만 그 브랜드를 알아. 그런 것들이 보통 스몰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어느 카테고리에서 유독 그 카테고리를 다루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스몰 브랜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볼 브랜드 상품이에요. 우린 그때 가서도 배워보도록 해요. 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 이번 여름에 뭐 하지? 지금이 여름이라면 이번 겨울에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이 겨울이라면 다음 여름에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장기적 시야를 갖고 있는 셀러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뭘 암기할 거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이 지금 생각이 돈 버는 셀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린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자, 그럼 아까 잠깐 질문했는데, 그러면 셀러에게 있어서 자산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상품이고요. 하나는 실력입니다. 상품과 실력이 저는 셀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이야기 뒤에서 이어서 할게요. 온라인 사업의 장기적 시야 되게 중요한데, 대표님들이 월 100만 원을 벌고자 하면 단기 알바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월 100만 원을 벌고 싶으신가요? 2년 뒤에도 월 100만 원을 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 정도로 문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경제 공부를 많이들 하셨고, 생각보다 금융 지식이 꽤 많으셔. 1년 뒤에는 월 200을 벌고 싶고요. 2년 뒤에는 월 500을 벌고 싶어요. 이 정도의 복리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셀러의 실력과 함께 진화하는 복리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상품을 하나씩 쌓으면서 매출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그래프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보통 이렇게 나누면 이제 많이 봤던 그래프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 번쯤 배워보는,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배워요. 구조죠. 자, 처음에는 상품 하나씩 쌓으면서 모든 상품은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맞게 돼요. 언제나 성장기를 겪고 쇠퇴기가 겪게 되죠. 근데 이 성장기를 제대로 성장기처럼 겪는 상품이 있고, 도입기처럼 쭉 가다가 쇠퇴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길이가 긴 상품도 있고, 이제 올 시즌처럼 길게 가는 상품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 시즌처럼 짧게 가는 상품도 있죠. 자, 상품 하나는 수명이 짧고 아직 매출이 작기 때문에 상품 수가 매출이 되는 구조가 아직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제 중수셀러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모습 또한 좀 라이프 사이클이 높고 매출이 높고 긴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실력이 지나면서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큰 매출, 더 긴 생명력, 더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는 그래프예요. 굉장히 멋있는 그래프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품은 쇠퇴기를 겪게 돼요. 자, 이제 셀러에 따른 성장 곡선이 이제 여러 번 겪어지고 상품이 여러 개를 겪어지면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 하나하나가 매출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완만한 우상향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노출 이퀄 제 매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내 매출이야. 자, 이런 모습이겠죠. 자, 이게 1년이라고 봤을 때 8개의 상품을 등록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대표님 쇼핑몰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8번? 아니죠. 쇼핑몰은 진열대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겠죠. 그래서 내 실력은 아직 작고 내 상품 하나 가져다는 매출은 아직 작지만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함으로써 매출이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기셀러가 되고 이제 최적화된 성장을 할 줄 알게 되는 실력이 쌓인 셀러가 되면 이제 후기, 상세 페이지, 광고 효율도 쌓이고 매출도 좀 더 높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양새가. 하지만 1년에 8번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하지 않죠. 이렇게 등록하죠. 계속 쌓여가지만 이 매출의 상승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위 셀러가 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인식, 자동화된 시스템, 구매 반복률 또한 좋아지고 상품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곱해지는 구조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의 상품이 매출을 얼마 안 가져다주지만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의 상품이 매출을 많이 가져다주는 모양새가 되고 이때는 훨씬 더 가파른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복리랑 뭐가 다르냐? 복리의 마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상품당 가치가 복리처럼 상승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자, 이때 당시 초기 때 상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상품 등록할 때 같은 기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상품 3개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매출은 얼마 증가했어요? 매출은 2배가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상품만으로도 매출은 거의 3배, 4배 가까워지는 모양새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리의 구조예요. 상품과 내 실력이 곱해지면서 매출이 성장하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실력은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하나 가져다주는 매출이 더 증가하고요. 그 상품도 과거 1년 때의 상품 개수와 지금의 상품 개수는 훨씬 더 많아졌죠. 왜냐? 그 자산이 계속 쌓이니까. 그 상품이 여전히 팔리는 상품도 있겠지만 아직 밑바탕에 깔아지는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요 근래 최근에 올린 상품들이 더 큰 매출을 가져다 주면서 점점점 실력과 상품의 복리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 장기적 시야란 돈을 직접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눈입니다. 반복되는 소싱, 누적되는 상품, 축되는 데이터에 내 실력은 쌓이고 이 모든 것은 대표님의 강한 자산이 될 거예요. 단기 알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더 가져다 줘요. 하지만 내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아지는 매출을 가져갈 수 없어요. 이것보다 높아지는 수익을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꿈꾸면서 1년, 2년, 3년, 4년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맞다 하면 늦어도 계속 꾸준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